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 경제 신문을 읽어줘. 네,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제 신문 기사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업 추진 동력 얻었지만 공공임대는 부담. 네, 5월 11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아현, 전농, 장위, 뉴타운 등 공공 재개발 가능할까? 상한제 배제,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기대 일부 조합 설명회 개최 추진, 임대 물량 많고 분양가 규제 여전, 성남 첫 공공 재개발 10년 걸려, 신축 쪼개기 등 부작용 우려도. 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면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과 아현동 일대 아현 뉴타운에는 외지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구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어서다. 2015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염리동 구 일대에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 사업을 다시 진행 중이다. 주변이 새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에는 낡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방치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임대 물량이 많아질수록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사업의 궤도에 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은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조합 설립을 앞둔 강북 도심의 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장은 일부 분양 수입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여기서 절반이나 임대료로 떠가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해 10여 년 만에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농 뉴타운의 한 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이란 개념 자체가 독이 든 사과라며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는 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한남 뉴타운의 한 재개발 구역 조합장은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유인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 공공재개발 10년 이상 걸릴지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재개발 사업을 확산시키려 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호를 주기 위해 공공재개발 개념을 꺼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지향하고 보존만을 강조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정부가 도심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등을 빌미로 신축 빌라를 지어 파는 신축 쪼개기, 일명 지분 쪼개기인데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된다. 신축 쪼개기란 재개발 구역의 단독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송파구 마천동 C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투자 바람을 일으키려는 빌라업자들이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 경제 내용 부동산 여기까지고요. 바로 경제금융 주식에 들어가면은 박스피 탈출, 환율 안정 실적 바닥 확인돼야, 코스피 3주째 1900선 횡보, 그 다음에 외국인 12주째 신흥국서 이탈, 강달러 완화돼야 국내 유입 예상,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도 관건. 네, 내용 들어가면은 코스피 지수가 1900 안팎의 박스피에서 한 달째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 2000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안착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팬데믹 대유행으로 번진 이후 국내 증시에서 2천조 원어치 넘게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고서는 지수의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신흥국 환율 안정, 기업들의 실적 바닥 확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돼야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들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태 발발 이듬해인 2009 3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878억 달러가 들어왔다.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순매수액은 52조 824억 원에 달한다. 코스피 지수는 1169에서 2009로 수직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복귀에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인에게 국내 증시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주요 해지 수단이 금지되면 한국 증시 투자를 위한 더 큰 리스크를 져야 하므로 복귀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금, 은값 들썩, 원자재 ETF, ETN도 기지개 5월 12일 날짜, 코로나 둔화, 그 다음에 중부양책 기대, 구리 선물 저점 대비 14% 상승, 구리 레버리지 ETN 30% 올라, 금에 비해 저평가되는 3월 저점 대비 25% 상승, 은 ETF, ETN도 급반등. 금과 은, 구리 등은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면서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와 상장지수 증권 ETN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원자재 관련 ETF와 ETN의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월 대비 각각 4배가량 폭증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코로나19발 급락세를 딛고 반등하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원유 파생형 상품과 달리 이들 원자재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ETF와 ETN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구리값이 오르는 것을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 구리는 건설, 전기, 전자 등 산업 전반의 원자재로 쓰여 글로벌 수요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은 지난달 이후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등 경기 민감 원자재가 수익률 상위권에 진입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된 데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제한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은 ETF와 ETN 수익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코덱스 은 선물 ETF는 3월 19일 최저점 25.58% 회복했다. 네, 세 번째, 안전자산 대접받는 한국 채권 외국인 보유액 140조 사상 최대 5월 12일 날짜. 주식은 팔면서도 채권은 매입. 올 들어 채권 보유액 17조 늘어. 신용등급 탄탄하고 금리 높아. 금융시장 흔들려도 더 사들여. 안정적 투자 대상 찾기 힘들어 한국 채권 사랑 계속될 것.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이 지난달 말 14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넉 달 동안 117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증가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이 다른 신흥국에선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탄탄한 신용 등급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덕분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더 돋보이는 안전자산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채권 보유액은 지난달 140조 원으로 처음 140조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123조에서 16조 원 늘어났다. 상장 채권이란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돼 거래되는 채권을 말한다. 국제화, 통화안정증권 등 대부분 공모 채권이 상장돼 있다. 사모 채권도 상장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른 신흥국이나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봐도 외국인의 한국 채권 사랑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올 들어 4월까지 외국인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개 신흥국에서 410억 달러어치 채권을 파는 동안 한국에서는 220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며 집중 조명했다. 국내 채권의 매력은 신용등급이 높아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데도 선진국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데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평가 기준 AA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다. 국내 채권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주로 국부펀드나 중앙은행 등 공적 자금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현재 1.43%로 미국 0.69, 일본 0, 독일 마이너스 0.53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1.14, 싱가포르 0.9, 대만 0.48 등 주요 신흥국보다도 높다. 게다가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할 때 환해지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어 달러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외국인이 한국 3년 만기 국고채를 투자할 때 0.91%인 금리에 약 0.9%인 환해지 프리미엄을 얹어 약 1.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미 항공 크루즈까지 개미들 한방 노린 폭락주 베팅 5월 15일 날짜 버핏도 포기한 델타 항공 보잉 4월 이후 1억 불 7,900만 불 순매수 세계 최대 크루즈사 카니발 운행 중단에도 3천만 불 사들여 유튜브 온라인서 정보 얻어 베팅 전문가 재무 악화 위험 경고 ERP 프로퍼티즈 시가총액 2조 2,710억 원 정도 하는 미국 리츠다. 시총 100조 원대 리츠가 있는 미국 증시에서도 비교적 생소한 종목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한 달간 한국인들은 이 종목을 엄청나게 검색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4월 세계에서 ERP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한국이다. ERP를 매당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주가가 연초 68달러에서 3월 13.92달러까지 하락했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증시 폭락 이후 국내 증시에 대거 진입한 동학개미들이 해외 낙폭 과대주화를 찾아 미국 주식을 직구하는 원정개미로 나서는 것을 보여준 한 장면이다.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올 들어 미국 주식 42억 9,600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불과 5개월치 만에 지난해 전체 순매수액 24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주식을 샀다. 모든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등 주요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위험한 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원정 개미들의 성적표도 그다지 좋지 않다. 4월 이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장난감 기업 헤즈브로는 같은 기간에 주가 12.17%가 하락했다. 델타 항공과 보잉은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이 모든 항공주 지분을 청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4월 이후 주가가 각각 31%와 18% 폭락했다. ERP는 4월 임대료 연체율이 85%에 달하면서 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전면 중단됐다. 카니발은 부채 발행 및 증자를 통해 62억 달러를 조달해 파산 위기를 벗어났지만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폭
과대주를 매수해 반등을 기다리는 개인들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재무 상태와 실적 전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분간 경기 민감 및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경제, 금융, 주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종합면은 뭐 특별히 눈여겨 볼 만한 게 없어서 이번 주는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블로그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 블로그에서 제가 PPT 파일을 올릴 테니까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